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국내 시장이 조금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황사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어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밖에 세워놨었는데 아침에 차를 타니까 앞유리가 정말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문 닫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16%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코스닥도 0.27%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0.1% 100원 올랐죠. 거의 보합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일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0.37%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포스코는 오늘 2.8%의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주로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왔고, 그래도 거래대금이 소폭이나마 조금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소폭이나마 3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졌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오늘 비록 보합세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지금 수급이 좋지 못하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오늘 LG화학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는데 지금 10거래일 만에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LG화학의 주포는 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꾸준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관은 4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이어서 포스코 오늘 포스코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지금 3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제철도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연기금부터 해서 투신, 금융투자 대부분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삼성 SDI,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자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2차전지 SDI가 오랜만에 외국인 상위 종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있죠. 셀트리온의 국내 1호 치료제가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순매수 상위 종목이 잡혔고 주가의 상승도 이어졌는데, 사실 실적 대비 하락세가 깊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다시 본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관을 살펴보면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 GS건설, OCI, 포스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외국인은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기관은 현대제철을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래도 철강 관련주 모두 상위 종목에 속하 있다는 것은 확실히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HMM, 삼성전자, 네이버, NC소프트,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 연준에서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이 2가지 조치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부터 연준이 은행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국내 금감원에서도 금융주와 은행주에 대해서 배당금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미국 연준에서 지금 경기 회복과 함께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조치, 이 조치를 다시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미 연준에서 먼저 이런 선제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금융주와 은행주들도 배당 확대, 그리고 배당 성향 확대, 이런 점들을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금융당국에서 은행주들의 배당 자제, 이 권고하는 6월 말 이후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조치와 함께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해제 권고 시점, 이런 두 가지 재료를 봤을 때 지금 이 기사에서 발표한 대로 하반기부터 우리가 한번 금융주와 은행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배당 정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긍정적인 배당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신한주주처럼 분기 배당 혹은 중간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배당 성향이 나와 있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배당 성향이 약 26%였고 작년에는 20%였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도 26%, 그리고 23%, 나머지 은행사들을 보더라도 비슷한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KB금융에서 배당 성향을 30%까지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던 만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추세적으로 조금씩 기재기를 펴고 있지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런 산업들과 달리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이고 가파른 상승세, 이런 것들은 성장주에 비해서 기대하기는 힘드니까 조금은 차이를 두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드디어 4월달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벌써 1분기가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 기사를 살펴보시면 1분기에 코스피 기업들이 무려 영업이익 76%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한두 개 기업도 아니고 코스피 영업이익이 76% 증가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적이 좋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 1분기 대비 약 35%, 그리고 하이닉스는 60%, 또 네이버는 40%, LG화학은 무려 273%, 그리고 현대차는 76%,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194%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몇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유독 2차전지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죠. 그리고 기아차도 물론 14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은 키움증권이라고 합니다. 키움증권은 무려 2400%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1분기 상당히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실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1분기가 2000% 이상의 증가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2분기와 3분기, 나아가선 하반기까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냐면 단지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지금 실적을 통해서 2분기와 3분기, 나아가서 하반기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가 35%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지만 평균치 대비보다는 많이 낮단 말이죠. 그래서 타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거나 이런 전망보다는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분기부터는 디램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을 토대로 더욱더 2분기와 3분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연결져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지 시각 31일 날 바이든 정부의 4조 달러의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미 이 내용 때문에 주가의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표 시점 전후로 해서 미리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발표 시점에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통해서 매수한 종목이 있고 금요일과 오늘 조금 가파른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면 오히려 발표 시점에 맞춰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되지만 그 실적에 수렴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된 종목이라면 조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4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투자 계획이 발표될지는 아직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항만, 건설 이런 분야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들 높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산 밖에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과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 구리 시장의 4분의 1이 건설 시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시장의 업황이 개선이 된다면 그만큼 구리의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직접적으로 미국 인프라 투자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구리 관련주. 그런데 저는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구리 수요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건설 시장이 화랑을 보이게 된다면 그만큼 구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구리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점도 한번 연관해 지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4조 달러 인프라 투자권, 어쩌면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먼저 주가에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투자권 발표와 함께 주가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혹시나 이 투자권과 관련해서 별다른 상승이 없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 이후 시점까지 한번 가져가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철강 감산에 돌입했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자, 중국이 철강을 감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내 철강 기업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하고 현대제철도 상당히 흐름세가 좋은데, 자, 이렇게 된다면 철강 수요 대비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철강성을 이용해서 여러 강판을 제작하는 국내 철강 기업들 지금 꾸준히 강판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더욱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중국에서 공급을 줄인 만큼 경쟁업체인 국내 철강업체들에 기대해볼 수 있는 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 또한 중국의 철강 감산, 아울러 강판 가격 상승과 함께 이익 개선, 조금은 국내 철강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재료보다 긍정적인 재료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업계에 따르면 아마도 6월 말까지 환경 규제가 비교적 강하게 시행되는 6월 말까지 이런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 한번 지금 투자 관점에서 철강 관련주를 보고 계시다면 재료 그리고 기간적인 시점에서 조금은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석 가격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소폭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철강업계에 대해서 강판 가격 상승과 함께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되니까 이런 점도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렇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우리가 항상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실적,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면 되돌림과 일부 하락 반드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매수를 할 때 비교적 고점에서 매수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항상 분할 매수는 전제로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영업이익이 76%를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런 전망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조금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에 맞춰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코스피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주의 시작이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